안녕하세요. 권기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강아지를 기르면서 평생 동안 강아지의 일생 동안 절대 겪게 하면 안 되는 일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 한 가지가 주제입니다. 근데 강아지가 뭐 일생 동안 15년에서 20년까지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갖가지 일을 겪을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개에게 공격받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무엇이 개를 힘들게 하는가에 보면 이 반려견들이 개라는 동물로서 살아가는 방식, 또 인간 세상에 들어와 이때 인간 세상에서 겪게 되는 사고적인 충돌, 습성의 충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인간과 살아가는 과정이.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개를 두려워한다. 우리가 산책 나가보면 다른 개 보면 흥분한다. 막 뛰어가 보려고 한다. 급하게 똥꼬 냄새를 맡는다. 짖는다.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벌벌 뜬다. 걷지 않으려고 한다. 전부 다 배타성에 의한 문제라는 거 그 책에서 잘 나와 있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개는 사춘기 이후에 사춘기 반응이 보통 빠르면 4개월, 늦으면 뭐 5개월, 6개월 오고 대형견들의 경우에 늦어도 7, 8개월에 사춘기 반응이 옵니다. 빠르면 역시 5개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춘기 반응이 왔단 말은 뭡니까? 적군과 악군을 구분하는 시기가 됐다. 나는 내가 이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우호적인 사람이나 다른 동물 외에는 배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그렇다면 공격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사춘기 이후에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하죠. 사춘기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꼬마 소형견들 경우에 빠르면 4개월에도 사춘기 반응이 옵니다. 최장 9개월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소형견들 경우에. 그렇다면 이 사춘기 시기는 뭡니까? 결국 적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다른 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얼마나 위험하냐, 무서우냐, 괜찮냐, 두렵냐, 이런 존재들로 인식하는 이 시기에 공격을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은 위험한 곳, 바깥은 적들이 득실거리는 곳. 첫 번째 만들어지는 문제가 고립불안입니다. 왜? 바깥에 적들이 우글거리는데 나 혼자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반려견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가족을 불러들이는 거죠. 가족에게 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하울링입니다. 그렇다면 분리불안은 뭐냐? 지진만 연발하거나 뭐 현관문 앞에서 짖거나 물어뜯거나 하는 행동. 이 분리불안은 왜 일어납니까? 역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이 인식되어 있는 다른 존재들이 있는 곳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리불안이 있는 애들은 주도성이 높은 애들이죠. 집 안에 대장처럼 행동하는 애들이죠. 자기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서 가족들 동반하고 탐색을 가야 되는데 자기는 못 나갔는데 뭐에 가족들이 다 비워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리가 순간적으로 와야 된 거죠. 급격한 심리적인 동요가 일어나면서 분리불안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서 나타나요? 바깥에서 만난 개 또는 사람, 고양이,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존재가 아닌 외부 존재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문제라는 건데, 특히 고립불안과 분리불안이 엄청나게 급하게 일어나거나 엄청나게 심하게 나타난 반려견들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반려견이나 고양이에게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공격.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아지 9달 정도 됐어요. 데리고 나갔어요. 사춘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모든 개는 안전해라고 인식시키지 못했어요. 그런 기회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놀이터 운동장, 뭐 개들이 모이는 이런 공간에서 나는 모든 강아지 잘 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풀어줬어요. 또는 줄을 잡고 적번해봤는데 상대방이 얘한테 급하게 위협을 하면서 올라타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거나 실제로 물고 흔들었다면 고립불안과 분리불안은 절대 비켜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공격을 받은 반려견들이 처음에 표를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타고나기를 온순하고 소심해서 되게 세게 물려갖고 피를 흘리거나 뭐 어디가 상처가 크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불안은 언젠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진 타고나기를 소심합니다. 얘는 겁이 너무 많아요. 공격성은 없지만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하고 동일한 동적인 다른 개에 의해서 공격이 한 번만 받아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온순하고 겁쟁인 개들은 어떻게 되나 산책 못합니다. 나가면 벌벌 떨어요. 꼬리를 항상 말고 다닙니다. 왜?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에요. 집 현관 대문만 벗어나면 위험한 개들이 득실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바깥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집 안에 있어도 두려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혼자 남았을 때 마킹을 통해서 자기를 안정시켜야 돼요. 여기라도 일단 여기는 내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라도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마킹을 해댑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 어떻게 돼요? 얘는 죽게 왜 마킹해? 왜 줍사?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려견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나는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서 다리 들고 오줌을 누는 것뿐인데 또는 똥을 많이 놓는 것뿐인데 가족들은 화를 내요. 그러면 고립감은 커집니다. 왜? 조력 세력한테서조차 뭔가가 배척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산책에서 공격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집에 친구나 지인 강아지가 놀러 왔다가 우리 강아지를 공격하는 것도 더 문제가 되겠죠. 이 집마저도 침범을 당하고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 또는 두세 번의 공격만 받았어도 또는 공격에 가까운 위협만 받았어도 이제 평생 사춘기 안에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이제 평생 여러분의 반려견은 편안하게 살지 못합니다. 매사에 불안, 초조, 흥분, 겁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놀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강아지 사춘기 통과할 때까지 다른 개에게 위협받거나 공격받은 적이 없다. 그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긴장이 높다. 이 긴장을 다 완화하고 난 이후에 다른 개와 접촉을 해야 돼. 그러면 위협이나 공격을 받더라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버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함부로 다른 개, 낯선 개 놀게 하거나 접촉시키다가 여러분 반려견이 공격받았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고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마어마하게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영원히 완화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